경애하는 김성은 동지께서 강동군 병원과 종합봉사소 건설장을 현재시로 하셨습니다. 조선노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성은 동지께서 6월 2일 강동군 병원과 종합봉사소 건설장을 현재 지도하셨습니다. 김덕훈 동지, 김재령 동지, 오수용 동지를 비롯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간부들이 동행했습니다. 김성은 동지를 현지에서 건설에 참가한 군부대 지휘관들과 설계기관 일꾼들이 맞이했습니다. 김성은 동지께서는 먼저 강동군 병원 건설장을 돌아보셨습니다. 김성은 동지께서는 관계 일꾼들로부터 현재까지의 건설 진척 정령과 전망 공정 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셨습니다. 김성은 동지께서는 이어 의뢰병동 구획과 수술장 구획, 입원실 구획, 지하 주차장 구획을 비롯한 건설장의 여러 곳을 돌아보시며 시공 정령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셨습니다. 김성은 동지께서는 전국의 시군들의 현대적인 보건시설들을 건설하는 사업은 그 어느 부문보다 뒤떨어졌던 보건을 10년 오간에 그 어느 부문보다 월등하게 진행시키기 위한 하나의 거대한 혁명으로 된다고. 우리는 배가 된 분투력을 발휘하여 이 변혁적인 계획을 성공적으로 이뤄내는 과정을 통하여 인민에 대한 우리의 복무정신과 태도를 다시금 검열받아야 한다고 하시면서 모든 시, 군, 병원들을 당의 보건 현대화 구상과 주체적 건축 미학 사상이 완벽하게 구현된 우리 시대의 사회주의 보건의 상징으로 훌륭히 일떠세울 결심과 의지를 재차 천명하셨습니다. 김성은 동지께서는 병원의 각이한 계통 요소들의 기능성과 편리성 측면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고 대책적 문제들을 일일이 지적하시면서 나라의 전반적인 보건 진행을 위하여 시범적으로 올해 건설하는 이 대상을 포함한 세 개의 서로 다른 규모의 병원들을 책임적으로 건설하는 것이 가지는 중요성에 대하여 언급하셨습니다. 김성은 동지께서는 이 과정을 통하여 부류별 지방병원 설계의 최량화, 최적화된 방안들을 확정하게 될 것이며 그에 의거하여 경제성과 실용성을 보장하는 원칙에서 앞으로의 전반적인 보건시설 구축 계획을 보다 세부적으로 작성하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김성은 동지께서는 병원 건축은 최첨단 의료기술과 건축기술의 복합체이며 건축 못지않게 중요한 문제로 되는 것이 의료 설비와 의료 역량이라고 하시면서 의료 일꾼 역량 강화를 보건정책 집행의 중요 고리로 중장기적으로 추진시켜야 할 주되는 사업으로 간주해야 하며 특히 지방 보건 일꾼들의 전문가적 차질을 제거하고 전망적인 견제에서 의료 일꾼 양성을 체계적으로 과학적으로 해나가기 위한 과업의 중대성을 거듭 강조하시고 그를 위한 방향과 방도들을 밝히시었습니다. 김성은 동지께서는 전국의 모든 시군들에 일떠서는 병원들의 의약품을 충분히 보장하자면 나라의 제약공업을 결정적으로 추켜세워야 한다고 하시면서 국가적인 약품 보장 체계를 철저히 검토하고 보강 대책할 때 대하여 강조하셨습니다. 김성은 동지께서는 또한 병원 운영 준비에서 나서는 제반 과업들도 밝히시었습니다. 김성은 동지께서는 이어 강동군 종합봉사소 건설장을 찾으시었습니다. 김성은 동지께서는 군부대 지휘관으로부터 건설 정령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셨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당의 지방발전 정책을 터팀없이 실행해 나가는 데서 무엇보다도 건설 역량을 튼튼히 준비시키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모든 건설 연대들에서 기능공 대열 강화에 사활을 걸어야 하며 과학적인 목표와 계획을 가지고 기능공 양성 사업을 밀고 나가야 한다는 데 대하여 특별히 강조하셨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국가적으로 요능한 설계 및 시공 역량을 육성하고 선진 건설 공법들을 규범화 보포하며 건재 공업의 급속한 발전을 일으켜 나가는 데서 나서는 문제들을 언급하시고 그 실현을 위한 중요 과업들을 제시하셨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강동군 병원과 종합봉사소, 지방공업공장 건설을 최상의 수준에서 완공하기 위하여 일심매진하고 있는 군인 건설자들의 높은 사상정신 세계와 애국적 헌신에 전투적 정의를 표하시면서 인민에 대한 우리 당의 진정을 영영하고 슬기로운 노력 투쟁으로 받들어 대상 건설에서 훌륭한 성과들을 일으켜 나가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셨습니다. 김정은 동지의 현재 지도에 무한히 고무된 전체 군인 건설자들은 지방 진흥을 위한 성스러운 투쟁의 전초에 내세워준 당 중앙의 믿음을 가슴 깊이 간직하고 뜻깊은 올해에 지방 인민들을 위한 새로운 번영의 제부, 문명 부흥의 본보기적 실체들을 완벽하게 일떠세울 불같은 교리를 다지고 있습니다. 우리 민에게 제일 좋고 훌륭한 곳을 안겨주시려 언제나 마음 쓰시는 경리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지금으로부터 9년 전인 2016년 6월 3일 풍치 수려한 용악산 기술계 자리 잡은 용악산 비누공장을 현지 지도하셨습니다. 뜻깊은 날을 맞이한 이곳 일꾼들과 종업원들은 자기들의 일터에 새겨진 경리하는 청비서 동지의 불멸의 용도 자옥을 다시금 가슴 깊이 새겨하며 인민생활 향상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할 성과들을 안아올 결의를 가다듬고 있습니다. 그날은 경리하는 청비서 동지께서 우리 공장을 처음으로 찾아주신 날이었습니다. 정말 공장의 터전도 잡아주시고 설계 형성안도 여러 차례나 지도해주신 경리하는 청비서 동지 세심한 파sap심 속에서 그때 공장 건설은 마감 단계에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날 건설 중에 있는 공장 군회를 바라보시던 경리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공장의 명칭을 용악산 비누공장이라고 하자고, 그렇게 하면 우리나라의 이름난 명칭지인 용악산을 널리 서게하는 의미에서도 그렇고 또 공장에서 어떤 제품을 생산하는가 하는 것이 안겨서 좋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인민들이 수요가 높은 이런 제품들을 생산하는 이 공장은 인민생활과 직결되어 있는 공장, 당에서 충실하는 공장이라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경리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질 좋은 화장품을 생산하자면 주변 환경이 깨끗해야 하기 때문에 당에서는 물 좋고 공기 좋은 풍치 수려한 용악산 기술계 명당 자리에 비누공장 터전을 잡아주었다고 하시면서 자신께서는 앞으로도 인민의 행복을 창조하는 일이라면 명당 자리가 아니라 그보다 더한 것도 아끼지 않으려 한다고 절절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건설이 한창이던 곳에서 여기저기에서 먼지가 정말 많이 났습니다. 하지만 경리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공장 1층부터 3층까지 여러 곳을 오랜 시간 동안 돌아보시면서 건설 종료과 공장 운영 계획에 대해 구체적으로 요약하셨습니다. 그날 경리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용악산 비누공장의 생산을 활성화하고 우리 인민들의 문화생활에 절실히 필요한 머리 물건을 비롯한 화장품의 질을 세계적으로 앞선 나라의 수준에 올려세우자는 것이 우리 당의 구상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자신께서는 용악산 비누공장이 인민생활과 직결되어 있는 공장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제기되는 문제들을 다 풀어주시겠다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경리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공장 건설이 한창이던 그때 벌써 공장에서 생산할 제품의 질 문제에 대해서 마음 쓰셨습니다. 공장을 돌아보시면서 경리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식료공업에서와 마찬가지로 화장품 공업에서도 무기나 무진화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무기나 무진화가 실현되지 않은 공장에서 생산한 제품으로는 인민들의 건강과 행복을 담보해 줄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인민들에게 하나의 화장품을 안겨주어도 그들의 아름다움을 가꿔줄 뿐 아니라
건강을 보증하는 원칙에서 생산하여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셨습니다. 공장에서 시험 생산한 제품들을 보아주신 경리하는 청비서동 측에서는 우리 인민들이 문명한 생활을 마음껏 누리도록 하자는 것이 자신의理想이고 목표라고 하시면서 공장의 현대적인 설비들을 완벽하게 갖추어 모든 생산 공정을 고도로 자동화할 뿐 아니라 제품의 위생 안정성을 엄격하게 검증하고 담보할 수 있도록 첨단 분석 설비들도 거뜬히 차려놓을 때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민에게 하루빨리 문명한 생활 조건을 안겨주려는 어머니 당의 뜨거운 사랑에 떠받들려 영악산 비누공장은 그로부터 몇 달 후에는 현대적인 비누 생산 기지로 훌륭히 완공되게 됐습니다. 공장을 찾아주신 그날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께서 거듭 강조하신 것은 바로 우리의 원료, 우리의 향료를 가지고 여러 가지 비누를 생산할 때 대한 문제입니다. 지난 기간 공장에서는 이 말씀을 높이 받들고 일꾼들과 정업원들 누구나 할 것 없이 개발자 연구사가 되어 대중적 기술 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려 원료의 국산화 실현을 위한 수십 여 가지의 연구 성과들과 창안품들을 생산에 더해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민의 목소리 수첩에 대한 운용을 실속 있게 진행하여 인민들의 평가 의견이 곧 제품의 질 상반년 계획을 기한 전에 완수한 기세드 높이 지금 영악산 비누공장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은 제품의 질 제고와 새 제품 개발에서 혁신을 일으키어 당창군 88세대는 뜻깊은 올해를 자랑찬 노력적 성과로 빛낼 열의에 넘쳐 있습니다. 충성과 애국의 위대한 힘으로 자력번영의 활로를 열어나가자. 계속 혁신, 계속 전진의 기세를 백비하여 올해 투쟁 목표를 무조건 점령하자. 조선노동당 제9차 대회를 승리자들의 대회, 영광의 대회를 떳떳이 맞이하기 위한 전인민적인 공격 기세가 비상히 악양되고 있는 속에 인민경제 여러 부문 단위에서 5월 인민경제계획이 성과적으로 완수됐습니다. 당의 사상관 철전, 당정책 옹이전의 선두에서 기적적 증산의 첫 봉화를 축혀둔 상원의 노동계급이 답보를 모르는 투쟁 기풍과 일본세로 5월 계획을 기한전에 수행했을 뿐 아니라 새로 추가된 생산과제도 성과적으로 완수함으로써 연합기업소의 역사에 가장 높은 생산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상원 노동계급의 투쟁 기풍에 호응해서 전국 도처에서 증산투쟁 조략운동이 과감히 전개됐습니다. 금속공업 부문의 노동계급이 천리마 시대의 투쟁기세와 본때로 당중앙 전원의 결정 관철에서 끊임없는 혁신을 창조했습니다. 김책 제철연합기업소의 일꾼들과 노동자 기술자들은 원료와 탄류제의 소비를 줄이기 위한 사업을 착실하게 진척시키는 한편 설비들의 성능과 가동률을 제고하면서 생산 활성화의 동험을 높이 올렸습니다. 새로운 혁신, 대담한 창조, 부단한 전진의 기상이 세차게 나래치는 속에 천리마 지각연합기업소의 강철 전사들이 연석장의법, 산소취입법에 의한 고온산화법을 보다 완성하고 선진적인 노운영 방법을 적극 활용해서 차지당 쇳물 생산량을 늘렸습니다. 무산광산연합기업소에서는 박토 처리를 확고히 선행시키면서 선광 실수율을 높이고 부속품과 연유를 절약할 수 있는 합리적인 안들을 받아들여 생산을 높임으로써 처리 기지들의 활력을 더해주었습니다. 증산 조략 투쟁의 불길이 화학공업 부문에서 기세차게 타올랐습니다. 지난 5월에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12차 전원회의 소집에 관한 보도에 접하고 우리 화학공업 안의 일꾼들과 노동계급의 투쟁 열의는 더욱 고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에 맞게 우리 성에서는 비료 생산 공정들에서
생산 원단을 제대로 줄이고 제품 질을 더 높이기 위한 이런 사회주의 농촌에 더 많은 비료를 보내줄 인력 밑에 남흥 청년 화교납기업소의 노동계급은 생산의 과학화 수준을 높이기 위한 기술혁신 운동을 활발히 전개해서 수백 톤의 비료를 증산했으며 흥남 비료윤합기업소의 비료 생산자들도 중요 생산 공정의 기술 경제적 지표들을 부단히 갱신하면서 월 계획을 109%로 수행했습니다. 전력공업성적인 5월 인민경제계획이 완수됐습니다. 날론 불어나는 인민경제의 전력 수요를 수분만에 보장하기 위해서 화력과 수력에 의한 전력 생산을 능동적으로 조절하는 것과 함께 대중의 정신력을 총발동시켜서 전력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진행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요. 북창화력발전윤합기업소에서는 생산과 경영활동에 숫자와 정보화 실현에 힘을 넣는 것과 함께 수많은 석탄을 절약할 수 있는 선진기술을 확대 도입하면서 많은 전력을 더 생산했습니다. 동평양 화력발전소와 청천강 화력발전소에서는 보일러의 열 효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효과적인 대책들을 세워서 증기 생산량을 늘렸습니다. 물량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효율 높은 액수용 수차를 설치하는 것을 비롯해서 기술 개조, 기술 창조 사업이 힘있게 벌어지는 속에 수풍발전소와 소도수 발전소 등 수력발전 부문에서도 전력 생산 계획을 드팀없이 수행했습니다. 온 나라에 타오르는 증산투쟁 절약운동의 불길 속에 석탄, 기계, 건재, 채취, 철도 운수, 리모 부문을 비롯해서 인민경제 전반이 기세차게 전진했고 5월 인민경제계획이 성과적으로 완수됐습니다. 각지 일꾼들과 근로자들은 필승의 자신심과 강력한 의지로 당주강연의 제8기 제12차 전원회의를 맞이할 드높은 요리에 넘치어 계속 혁신, 계속 전진하고 있습니다. 당창건 요든덜시 되는 뜻깊은 올해를 다수학으로 빛내려는 뜨거운 충성과 애국의 열의를 안고 각지의 농업부문 일꾼들과 근로자들이 모내기를 성과적으로 결석하기 위한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나라의 제일 큰 농업도인 황해남도에서 모내기를 마감 단계에서 다그치고 있습니다. 안악군, 신천군, 재령군을 비롯한 이 볼방지대들이 이 모내기에서 앞자리를 양보하지 않고 앞서 내달리고 있는데 송화군을 비롯한 중산간지대 군들에서도 이 볼방지대들을 따라 앞서기 위한 사회주의 경쟁을 힘있게 벌려서 도쪽으로 지금 모내기. 지난 시기 물 부족으로 해서 농사에서 많은 애로를 겪던 강룡과 옹진지구의 농장들도 강룡호의 물을 이용해서 모내기를 일정 계획대로 내밀고 있습니다. 한편 도청년 기동 해설대원들이 모내기로 들끓는 도안의 농장들에 달려나가 올해에도 풍년 낯가리를 높이 쌓아올릴 일념에 넘쳐있는 농장원들의 애국열의를 적극 북돋아주고 있습니다. 강원도 안의 농업 근로자들이 올해에도 당이 제시한 알곡 생산 목표를 기어이 점령할 의지 안고 모내기를 마감 단계에서 힘있게 다그치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영양 모내는 기계 면적을 60% 받아들인 데부터 모내기를 일정 계획대로 진척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모내기가 마감 단계에 들어섰는데 모내기에 계속 박차를 가하면서 도에서는 모내기가 마감 단계에서 추진될수록 질 보장에 품을 들이면서 모내기 한 포존들에 대한 비배 관리를 따라세고 논뼈의 생육 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도 동시에 내밀고 있습니다. 영양 냉상물을 50% 면적에 받아들인 남포시 와우도구역 대대남새 농장에서도 모내기를 힘있게 다그치고 있습니다. 농장의 모내는 기계 운전공들과 모공급수들은 평당 포기수와 포기당 대수를 정확히 지키면서 모내기의 속도와 질을 최대로 높이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다른 데 비해서 용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그 논물을 모내기 전에 2번 이상 갈아대고 이제 모내기를 시작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제 모내기엔 토종들 이 필지별로 따라가면서 물 관리를 과학적으로 하게 됩니다. 농장에서는 토양 조건에 맞게 물 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진행해서 모내기한 논들에서의 논뼈의 생육 조건을 잘 지어주고 있습니다. 남포시 농군맹위원회의 일꾼들과 경제선동대원들이 모내기로 들끓는 이곳 농장에 달려나와 퍼전 경제선동 활동도 활발히 벌리고 농사일도 도와주면서 농업 근로자들의 앙양된 열의를 북돋아주고 있습니다. 개성시 판문구역 동네 농장에서 모내기 성과를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농장의 일꾼들은 날짜별, 포전별, 필지별에 따르는 모내기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고 노력과 농기계들의 배치를 합리적으로 해서 모내기를 일정대로 진척시키고 있습니다. 농장원들은 씨 뿌린 날짜와 변모의 생육 상태를 따져가면서 변모를 튼튼히 키워 논들에 내는 한편 소리치기와 수평 고르기 등을 앞세우고 모내는 기계의 가동률을 높여서 매일 많은 면적의 논에 모를 내고 있습니다. 경원군 유다섬 농장의 농업 근로자들도 모내기가 마감 단계에서 진행되는 데 맞게 모판 관리에 힘을 넣으면서 모내는 기계 운전공들과 모 공급소들의 역할을 높여 평당 포기수와 포기당 대수를 철저히 보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조선소년단 창립 79돌을 맞으며 전국 소년과학 환상 모형 및 창안품 전시회 2025가 개막됐습니다. 개막 모임이 2일 과학기술 전당에서 진행됐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장 김종순 동지, 교육상 김승도 동지, 청년동맹 일꾼들과 학생소년들이 여기에 참가했습니다. 개막사를 사회주의 애국청년동맹 중앙위원회 위원장 문철 동지가 했습니다. 그는 모든 학생 소년들이 열심히 배우고 또 배우며 과학 탐구 활동을 더욱 활기 있게 벌려 이름난 소년 발명가, 소년 박사들로 튼튼히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모임이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전시회장을 돌아봤습니다. 조선소년단 창립 79돌을 맞으며 진행되는 이번 전시회에는 전국의 고급중학교와 초급중학교, 소학교 학생들이 창안 제작한 300여 건의 과학한상 모형과 창안품들이 출품되었습니다. 모형을 하나 만들어도 과학적 원리와 리치에 맞게 현실성 있게 착산하도록 하며 이 과정을 통해서 학생 소년들이 과학적 탐구 정신과 요리를 높여주면서 이룩된 성과와 경험을 널리 일반하는 데 목적을 두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텔레비전으로 우리 위성을 하늘 높이 쏘아올리는 과학자 아저씨를 보면서 위성과학자가 될 꿈을 안고 위성 모형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앞으로 공부를 잘하여 우리나라를 빛내는 훌륭한 생물 과목을 제일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번 책상 교면이 생물 과목과 관련된 도시관리 로봇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에 대하여 더욱 공고히 하였으며 더 많은 지식을 배워야 되겠습니다. 여러 동물들의 모형을 보면서 저의 모형이 어딘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전시회장에서 많은 것을 배워가지고 우리 학교 동물들에게도 배워주고 자연 수업 시간에 햇빛을 이용하여 폭설도 단숨에 치는 것을 배우고 그것을 활용하여 재해방지차를 만들어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번에 형님 누나들이 만든 창안품을 보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조선소년단 창립 79돌을 맞으며 지난 5월에 개막된 제10차 전국 소년축구 경기대회가 폐막됐습니다. 폐막식이 1일 송도원 국제소년단 야영소에서 진행됐습니다. 관계부문, 청년동맹 일꾼들, 선수들, 원산시 안의 학생 소년들이 참가했습니다. 폐막식이 앞서 진행된 경기대회 남녀 결승 경기에서 선수들은 평시에 연마한 축구 기술과 높은 집단주의 정신을 발휘했습니다. 경기대회에서는 평양시 남자팀과 여자팀이 1등을 쟁취했으며 평안남도 남자팀과 함경남도 여자팀은 2등을, 함경남도 남자팀과 평안남도 여자팀은 3등을 했습니다. 우승한 팀들의 표창장과 컵, 메달이 수여되고 해당한 시상이 있었습니다. 노동당의 은덕으로 나날이 흥하는 사회주의 대가정에 기쁨을 더해주며 평양 산원에서 출생한 독촌시의 새 쌍둥이가 2일 태어났습니다.
지난 2월에 고고성을 터친 아들 세 쌍둥이는 사랑의 보육기에서 무럭무럭 자라 현재 몸무게가 모두 4kg 이상으로 됐습니다. 쏟다고 했습니다. 우리 아들 모두가 바다하는 구슬항에 충성으로 보답하는 의미에서 충령이, 충국이, 충민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저도 탐부이고 우리 아버지도 30년 동안 속탄정선을 지켜왔습니다. 평범한 탐부 가정의 경사를 온 기업소가, 온 시가 떨쳐나 정말로 자기 집일처럼 기뻐하고 축하해 주었습니다. 건강한 몸으로 평양 상운을 나서는 세 쌍둥이와 그의 부모를 의사 간호원들이 뜨겁게 바래주었습니다. 조국해방 전쟁 승리 기념관에는 공화국 영웅으로 한샘을 빛내인 한 당원이 입당한 해인 1946년부터 수십 년 동안 가슴에 소중히 품고 다니던 색낡은 기록 수첩이 보존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박철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록수첩은 공화국 영웅 전기철 동지가 1964년 7월 조국해방전쟁 승리기념관에 기증한 곳인데 해방 후 20살 나이였던 1946년에 조선노동당이 입당하면서부터 사용한 것이라고 합니다. 수첩의 첫 페이지에는 나는 왜 노동당원이 되었는가? 라는 글이 씌어져 있습니다. (1946년 9월 5일) 나는 조선노동당원이 되었다. 나에게 새 생활이 시작되었다. 전기철 동지는 1926년 11월 3일 가난한 서정릉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1926년 11월 3일 함경남도 독성군의 어느 한 산골 마을에서 태어난 전기철 동지의 가정은 조부모님들과 부모님들, 누이와 세 동생들까지 부지런히 농사를 지었건만 가을에는 지주놈에게 소장녀로 나다를 모두 빼앗기고 빈손으로 나앉곤 했습니다. 해방 후 나라에서는 9식구였던 그의 가정에 10,000평이나 되는 기름진 옥토를 안겨주었습니다. 전기철 동지는 해방 후 자기의 인생과 가정의 극적인 전환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해방 후 집으로 들어온 것은 10,000평의 땅에서 농사를 지은 곡식가마니이고 쫓겨난 것은 소장녀와 고역살이, 굶주림과 홀보숨이었다고. 땅의 주인, 나라의 주인이 되어 조국의 귀중함을 실체험을 통해서 깨달은 전기철 동지는 1946년 6월 20살에 나라의 귀중한 제보인 철도 시설물들을 지키는 철도 경비대에 입대했습니다. 군무 생활의 나날 노동당원들과 철도 노동계급 속에서 생활하면서 그는 조선노동당은 인민의利益을 대표하고 실현하는 근로인민 대중의 핵심 부대 전위부대이며 노동당원은 김일성 장군님의 뜻을 앞장에서 실현하는 선봉투사들이라는 것을 깊이 새겨안게 됐습니다. 1946년 9월 전기철 동지는 그처럼 열망하던 조선노동당원의 한 성원이 됐습니다. 조선노동당에 입당하는 날 그가 쓴 이 굴절들에서 기자는 노동당원이 되는 것을 인생의 가장 큰 영광으로, 당과 수령을 위하여 청춘도 생명도 바치는 것을 가장 큰 행복으로 여긴 전기철 동지의 높은 정치의식과 당적 자각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나는 왜 노동당원이 됐는가? 전기철 동지는 이 글발을 수첩의 첫 페이지에만 적어놓지 않았습니다. 그는 보안간부 훈련소와 정치군관학교에서 정치군사 일군으로 준비하던 나날에도 이 글발을 수첩에 새겨놓으며
자신의 당성을 늘 돌이켜보았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높은 당성 혁명성을 지닌 전기철 동지에게 1950년 5월 제4보병사단 5보병연대 1대대 1중대 문화부 중대장의 직무를 안겨주시었습니다. 전승기념관 학술연구원 나영순 동지는 지금 새 세대들은 근위 서울 김책 제4보병사단의 위운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지만 이 사단이 어떻게 조직되었는지 잘 모를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전기철 동지는 전쟁 초기부터 근위 서울 김책 제4보병사단에서 싸웠습니다. 4보병사단은 적들이 불태선이라고 자처하며 3년은 문제없다고 하던 금강을 일거에 도하해서 대전을 해방하기 위한 전투에서 혁혁한 성과를 올려 1950년 8월 19일에 근위 칭호를 수여받았습니다. 그때 전기철 동지는 문화부 중대장으로서 동두천 해방전투, 의정부, 서울, 대전 해방전투들에서 부대 당원들과 함께 맨 앞장에서 전력로를 열어나갔습니다. 전기철 동지는 가열했던 당시의 전투 상황들을 기록 수첩에 상세히 적어두곤 했습니다. 그 가운데는 1950년 8월의 락동강 전투에 대한 기록도 있습니다. 당시 전기철 동지의 중대는 락동강 대한 교도보를 확보해서 연합부대의 락동강 도하를 보장할 때 대한 임무를 받았습니다. 전기철 동지를 비롯한 22명의 전투원들은 락동강 대안에 오르자마자 수풀과 지형지물에 은폐해서 7차례나 되는 적들의 공격을 좌절시켰습니다. 가열한 전투 속에 2명의 전사들이 희생됐으며 14명의 부상자들을 제외하고 싸울 수 있는 전투원은 전기철 동지까지 6명뿐이었습니다. 몇 명 안 남은 대원들을 바라보며 그는 그때 전기철 동지와 그의 전우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직해주신 당원사단의 당원들답게 최악의 정황 속에서도 당원의 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당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하여 결사전을 벌이면서 연합부대의 락동강 도하를 성과적으로 보장했습니다. 기자는 이 기록 수첩을 보면서 자기 운명, 자기 미래, 자기의 모든 것을 새롭게 태어나게 해준 당에 대한 고마움, 나라의 은덕을 귀중히 여기는 사람만이 영적 위원을 세울 수 있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느끼게 됐습니다. 조국 해방전쟁 승리 기념관을 찾은 전기철 동지의 자손들입니다. 오늘도 이들은 아버지, 할아버지가 남긴 이 기록 수첩을 보면서 전화의 당원들의 높은 당성에 대해서, 당원의 위치와 역할에 대해서 다시금 깊이 새겨안고 있습니다. 그들의 말에 의하면 전기철 동지는 생전에 락동강 전투 때 생사를 같이한 22명의 전우들의 이름을 또박또박 적어놓은 이 기록 수첩을 하루에도 몇 번씩 들여다보면서 그들의 이름을 자주 불러보곤 했다고 합니다. 전기철 동지는 자식들에게 자신의 전투담이 아니라 전우들의 영적인 희생과 위훈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락동강에서 피 흘린 용사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습니다. 특히 전승기념관의 피절한 당원증들 앞에서 전하의 당원들은 언제나 대호의 선봉에 섰다. 진경로를 열어나가는 그 자리가 희생을 의미하는 자리인 줄 알면서도 당원이라는 부름 앞에 떳떳하기 위해 서슴없이 몸을 내댔다. 당원의 위치가 어디인가를 이 당원증들을 통해 새겨안아야 한다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1951년 7월 5일 중대의 선봉에서 당원답게 싸워 연합부대의 낙동강 도하를 성과적으로 보장한 25살의 전기철 동지에게 공화국 영웅칭호를 수여해 주시었습니다. 해방전 서장농의 아들을 조선노동당원으로 공화국 영웅으로 내세워준 우리 당에 감사를 드리며 그는 수첩에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나를 키워준 조선노동당에 감사를 드리며 김일성 장군님께 더욱 충실할 것을 굳게 맹세한다. 공화국 영웅 전기철 동지가 70여 년 전에 쓴 이 글에서 우리는
키워주고 내세워준 당의 고마움을 알고 당 앞에 다진 맹세를 지켜 당에 무한히 충실한 사람만이 영웅으로 될 수 있다는 진리를 다시금 새겨안게 됩니다. 30여 년간을 인민군대 정치 일꾼으로 10년간을 전순기념관 강사로 사업한 전기철 동지는 새 세대들에게 전하의 당원들의 영적 투쟁 정신을 깊이 새겨주는데 한생을 바쳤습니다. 1946년 전기철 동지가 노동당원이 된 때로부터 지금까지 그의 가정에서는 17명의 조선노동당원들이 자라났으며 19명의 자손들이 조국보위 처소에 섰습니다. 전기철 영웅은 1994년 68살에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그의 자식들은 2023년 7월 조국해방전쟁 승리 일연돌 경축 열병식장에서 건이 서울 김책제 사법병사단 상징종대가 경의하는 총비조동지의 사유를 받으며 보무당당히 행진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가 살아서 그 대어 속에 서 있는 것만 같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도 상당 세대의 정신과 이념을 이어받은 전하의 한 당원이 남긴 이 기록 수첩은 우리 당원들에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나는 왜 조선노동당원이 되었는가? 나는 당원답게 살고 있는가? 최근 기상 전문가들이 앞으로 몇 년 동안 세계 기온이 계속 오를 것이라는 연구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전문가들이 수백 건의 일기 예보 자료와 컴퓨터 모의 실험을 통해 분석한 데 의하면 앞으로 5년 동안 세계 기온이 1800년대 중력보다 2도 이상 오를 것으로 예견되며 해마다 세계 평균 기온의 최고 기록이 갱신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 기간 기온 상승폭이 가장 높아질 지역은 북극 지역으로서 1800년대 중력보다 기온이 3.5배 더 높아질 것이며 이로 인해 빙하 녹음 속도가 빨라져 바다 수위가 급격히 상승할 것이라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날로 더욱 가속화되는 지구온난화로 초래될 엄중한 위기에 대해 경고하면서 각국이 이를 막기 위해 보다 현실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갈 데 대해서 호소했습니다. 나이지리아의 니제르주에서 큰 물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5월 29일 현재 무더기비와 그로 인한 큰 물로 21명이 죽고 10명이 행방불명됐습니다. 또한 52여 채의 살림집이 침수되거나 물에 떠내려갔다고 합니다. 이 나라 재해관리기관은 전국적으로 큰 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들이 취해지고 있다고 하면서 하천을 끼고 있는 지역들에서 배수 체계와 온재 등의 주의를 돌릴 것을 호소했습니다. 카나다의 매니토바주에서 최근 들불이 발생했습니다. 들불로 플림플론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약 1만 7천 명의 주민들에게 소개령이 내려졌다고 합니다. 주 당국은 들불이 세차게 번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5월 28일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최근 과학자들이 남아메리카의 아마조나스강 유역의 가물 상황과 그로 인한 영향에 대한 조사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남아메리카 대륙 면적의 약 40%를 차지하는 아마조나스강 유역은 열대 우림으로 덮여 있으며 습하고 기온이 높은 적도기후의 영향을 받아 연중 비가 많이 내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이 지역의 열대 우림은 해마다 세계의 모든 자동차들에서 방출되는 이산화탄소의 3분의 2에 해당한 양을 흡수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최근 연간 이 지역에서는 극심한 고온과 가물로 대규모 산불이 자주 발생하면서 열대림이 급속히 파괴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지속되면 나무들이 저장하고 있던 방대한 양의 이산화탄소가 대기 중에 방출돼서 지구온난화가 더욱 가속화되게 된다고 합니다.
과학자들은 현재 가물로 인해 아마조나스강 유육 열대우림의 이산화탄소 흡수 능력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데 대해서 우려를 표시하면서 숲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시급히 세울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피복공업 부문에서 방직 폐설물을 이용해서 재생섬유를 생산하기 위한 연구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 공장에서는 물리적 방법과 화학적 방법을 이용해서 재생섬유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공장에서는 생산 과정에 나오는 자투리나 가위밥 등을 물리적 방법으로 처리해서 재생천의 원료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투리를 비롯한 폐설물을 벌레의 원료로 만드는 데 화학적 방법도 이용하고 있는데, 이 방법으로는 쓸모없는 나일론 제품을 나일론 원료로, 모수개된 폴리에스테르 섬유 제품을 폴리에스테르 섬유 원료로 재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산된 섬유 원료로 만든 제품들은 원가를 절약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재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서 매우 실리적이라고 합니다. 보도를 마칩니다.